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종목 배틀에 앞서서 종목 배틀하는 규칙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고요. 1부 데일리 종목 배틀에 주시는 종목들이 하루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라면 위클리 종목 배틀에 나오는 종목은 한 주간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화요일이 추석 연휴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래일수로는 한 7거래 정도가 되죠. 자, 이제 두 분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두 종목을 보기 전에요. 지난주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지난주 정은성 팀장님께서 주셨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네요. 매수한 가격이 2,930원이었는데 3,11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은 KB금융이었는데요. 4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종가는 49,400원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어떤 분께서 이기셨을까요? 예, 이수페타시스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이 무려 6%의 수익률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김승일 연구원의 종목도 수익이 났지만 한 주간의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했죠. 1.4% 정도 났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정 팀장님께 시원한 게 이기신 좀 소감을 들어볼게요.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요? 일단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차트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지난주에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전환을 했었거든요. 전환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실 때는 반드시 하락 추세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졌냐, 되어지지 않았냐라고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종목들로 선택을 하되 반드시 기술적인 움직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 성장에 대한 어떤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어떤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익도 좀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익률 차원에서는 가장 좋고, 안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두 분의 종목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거두시게 될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을 살펴보죠. 위클리 종목 배틀의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께서는 현대상사를 가져 나오셨습니다. 두 종목의 매수가를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위클리 종목 배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어제보다는 1.6%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36,700원에 매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고요. 자, 김승일 연구원님의 현대상사도 보겠습니다. 현대상사는 어제와 딱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수준이네요. 27,00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 여쭤봐야겠죠.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역시 전기전자 업종 중 한 업종이고 그간 주가 하락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예. 이 종목 역시 사실은 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었는데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패널 가격에 대한 공급 가격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LCD 패널의 하향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난 4월 30일 날 48,100원에 고점을 해갖고 32,5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량주가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안타까운 현상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다면은 LCD가 하향 산업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LCD 가격 패널이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LCD 가격 패널이 이제 4분기 때부터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LCD가 하향 산업이지만은 사실은 LCD 외에 다른 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LED라든가 AMOLED가 좀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바닥권 예상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격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유입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우려감, 기술적인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이수페타시스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하락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햇빛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정 팀장님, 이수페타시스 역시 비슷한 움직임 보였었잖아요. 네.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차트가 나왔었고요. 네. 이 종목 역시 한 주 동안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들고 나오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종목을 위클리 종목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하락 추세를 전환을 했냐, 전환하지 못했냐거든요. 하락 추세라는 것은 결국 추세가 저항선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 저항선을 뚫었다는 것은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4만 원대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3만 5천 원을 좀 손절가로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만 5천 원 손절가를 설정하는 것은 만약에 3만 5천 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3만 2,500원대까지 하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3만 2,5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추세선 하단부로 추세선을 뚫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만 5천 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팀장님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비슷하게 차트가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적절히 잡으신 걸로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다만 조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여타 IT주와 오늘장 흐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패널 재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상승 추세가 전환된다 그러더라도 단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8월 30일 날 32,600원을 단기 저점으로 형성된 이후에 37,500원대까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 정도 상승이면 15%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오늘의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가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좀 제공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 없이 주가를 지금 현재 가격권대는 부담 없이 잡을 수 있는 가격권대를 결국 마련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고요.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현대상사 흐름 보겠습니다. 현대상사는 LG 디스플레이와는 차트 흐름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박스권 내 움직임,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현대상사 흐름을 좀 봐주세요. 굉장히 좀 매력이 넘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상반기 때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좀 편입이 되었었고요. 여기에 대한 그룹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커 그리고 현대제철과의 굉장히 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다. 오늘 동사 약세 한호가 정도 좀 밀려주고 있지만 최근에 현대중공업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신고가의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또한 또 신고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과의 그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천연가스의 그런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자원주 중에서 대우인터내셔널 추세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자원주 쪽에서는 천연가스의 그런 강구를 가장 많이 좀 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현대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자회사들과 그리고 전방산업 이렇게 대호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쪽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모습에서도 오늘은 역헤드 앤 숄더형의 오른쪽 어깨 라인을 굉장히 좀 잘 다져주면서 왼쪽 어깨를 서서히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직전의 박스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33,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면에 지금 손절가가 26,000원으로 나갔는데 이 가격대 보고 매수해 보시는 분들은 따라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이게 위클리 종목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빠져준다라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땡큐인 그런 종목이죠. 예. 오히려 손절가를 26,000원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더 사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실적이 좀 약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이런 쪽만 아니라
범현대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거 되게 잘 나가고 이쪽에 그런 무역을 담당한다는 것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은 현대상사의 앞으로의 그런 주가 향방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우인터내셔널은 M&A 효과를 좀 봤었죠. 현대상사는 이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한 주간 수익이 좋을 것이다.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으로 현대상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매수가로 주신 가격 대비해서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36,700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만 원 주셨고 손절가는 35,000원 제시를 하셨었죠.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현대상사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27,000원이었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6,000원 주셨지만 26,000원을 하향 이탈할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4가지 종목을 주셨죠.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2종목 주셨고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2종목을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데일리 종목 배틀에 주셨던 그 종목들을 따라하시기보다는 위클리 종목 배틀에 내주신 종목들 혹시나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의 소정의 용돈벌이를 위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있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적어주시면 더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 2종목을 드릴 텐데요. 우리기술 3,300원의 30% 갖고 계시다고요. 6208님께서 주셨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라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한솔 CSN입니다. 3,000원에 사셨고 30% 갖고 계십니다. 7769님께서 주셨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 한솔, CSN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주라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관련주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원자력의 어떤 뭐 수주에 대한 이슈가 연일 부각이 되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다면은 원자력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원전 수주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가 하락세를 연출해내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가장 말씀하셨던 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바닥권을 견조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든 계속 이슈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주가가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이었죠.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원자력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된 이후에 주가가 좀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겪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뭐 추세가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앞서 제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의 차트하고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 추세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머리를 좀 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3,3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300원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에 투자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투자는 투자자분이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익을 내고 노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좀 기다리셔서 이익을 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을 갈아타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700원대까지 좀 두고 보시다가 손실 좀 최소한 이후에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익을 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익을 내보자, 초지일관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한솔 CSN도 보죠. 네, 한솔 CSN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전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시장 점유율 약 10위권, 글로비스라든가 대한통운에 이어서 이제 10위권 정도의 어떤 물류 전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회복에 따라서 물동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결국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이 급격한 개선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뭐 4월 달에 한 차례 단기적인 급등이 나타났죠.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근데 단기적인 급등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거쳐가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은 이미 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바닥은 다지고 주가는 상승, 하락에서 상승 추세를 견조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유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단기적으로 좀 큰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상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 강세를 연출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조정 강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역시 2,000원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1,700원대, 1,800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2,500원대까지 급등이 나타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달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담되는 상태고요. 기술적인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하락 추세 돌파로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매수 단가가 높다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750원으로 좀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2,750원을 온다 그런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2,750원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매수 단가인 3,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0원대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1차 목표가는 2,75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기술과 한솔 CSN 정은성 팀장님과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최근 자동차 부품주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동양기전을 김승일 연구원님께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6561 하나님께서 매수하셨고요. 8,860원에 60%를 갖고 계십니다. 상담 꼭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10%나 올랐어요. 예. 네, 일단 우선 큰 수익 나신 것 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동양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중국발 모멘텀이 너무나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중국이 작년 10월달 선행지표에 그런 고점을 기록하고 꾸준히 흘러내렸다가 2분기의 그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점진적인 반발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굴삭기의 판매가 굉장히 급격하게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동종목에 대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삼아 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쪽이 특히나 이런 굴삭기 쪽이고요. 두 번째가는 비료 쪽인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쪽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아무 회사나 들어와서 장사를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만 여러 군데 확보를 해두고 있다면 사실상 이 회사가 수익성의 그런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굴삭기 판매가 최근에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업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격한 주가의 리레이팅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업황의 회복이 이제 막 2년 차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 차는 주가의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가 된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연장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고요. 특히나 어떤 뭐 현대차 되게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GM 쪽의 그런 매출도 서서히 좀 증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 산업의 호조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이 너무나 좀 견조합니다. 외인과 기관의 그런 쌍끌이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약간 좀 강세의 기조를 보여주었다가 일정 부분 한 1% 정도 약세의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기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약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빈번한 매매보다는 어떤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노리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좀 전에 1부 시간에 데일리 종목 배틀에서 겨뤄졌던 두 종목,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하이닉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850원이었고요. 현재 2750원 소폭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손절가는 2만원 말씀을 하셨었죠. 자, 이번에는 김생일 연구원님의 KB금융 흐름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만 원이었고요. 역시 5만 원 대비해서 한 100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흐름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81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